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왜 어떤 분은 더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급격히 쇠약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을 때보다 몸을 더 챙기는데도 병이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분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를 떠올려 보셨습니까? 특히 70대를 넘어서면서 삶의 모습이 크게 갈라지는 현상을 주변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역시 앞으로 어떤 노년을 살게 될지 마음속으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단순히 타고난 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사고 방식이 노년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세계 여러 학자들에게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 조선시대에도 장수했던 노인들은 단순히 몸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70대는 건강과 수명이 갈라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노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국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큰 병 없이 100세 가까이 사신 어르신 이야기도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역사 속 장수 인물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가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방향이 결정됩니다. 70대는 그 방향이 확실하게 굳어지는 마지막 갈림길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삶의 모습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삶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기준과 방향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노년은 준비한 사람에게 가장 평온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건강 장수의 핵심이 70대에 집중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느끼신다면 더욱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장수 역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중요한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0대의 건강 장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비결은 몸을 아끼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버티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장수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예전처럼 무리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버티는 힘보다 멈추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몸은 자동차와 비슷해서 오래 사용할수록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엔진을 쉬지 않고 돌리면 결국 고장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70대에는 작은 피로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노년의 피로, 누적이 면역력 저하와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옛말에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몸 하나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장수한 노인들은 일을 적게 하고 휴식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한양 근처에 살던 한 노인은 90이 넘도록 밭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오전에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누워서 몸을 쉬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말했지만 그는 100세 가까이 장수했습니다. 그 노인은 일을 오래 하려면 일을 줄여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노년 건강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성실함보다 조절 능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면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고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참는 습관은 젊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노년에는 위험이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절제는 모든 덕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는 욕망뿐 아니라 행동에도 적용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70대는 바로 이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잠과 휴식은 노년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잠을 줄여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세계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블루존 연구에서도 충분한 휴식이 공통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한 노인들은 하루 일과 속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이 일정하면 호르몬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피로와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옛 농부들도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늦은 밤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어둠 속에서 회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밤을 밝히는 생활은 몸의 회복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도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년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는 습관이 심장과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옛 중국 의학서에도 하루 100걸음은 병을 멀리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한 등산이나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상은 노년 건강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골절은 노년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장수한 노인들은 절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70대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은 노년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 장수한 학자들은 항상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이 위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소식이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소식은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몸에 부담을 줍니다. 70대에는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건강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식사를 통해 몸을 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몸을 아끼는 삶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70대 이후 장수하는 분들은 대부분 몸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몸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태도가 건강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70대의 건강 장수의 흐름을 바꾸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기회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감정 소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마음의 평온이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년 질병의 상당수가 만성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도 10사람 상대하다 병 얻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수한 선비들은 교류하는 사람을 매우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경상도에 살던 한 학자는 평생 친구를 3명만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자는 잦은 모임 대신 독서와 산책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에서는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마음이 고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90을 넘어서도 총명함을 유지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혼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70대에는 특히 감정을 흔드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비교는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경쟁보다 평온이 훨씬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또한 갈등이 반복되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면역력 약화로 연결되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수한 노인들은 다툼을 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고대 로마 정치가 키케로도 노년의 지혜는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정서적 안정은 심장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많은 친구보다 진심이 통하는 친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역시 무조건 희생하는 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신만의 생활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옛 기록에서도 장수한 부모들은 자식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노년은 자신의 삶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가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걷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고요한 시간이 뇌 피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지역 노인들은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태도가 장수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70대의 건강 장수를 결정하는 세 번째 비결은 삶의 목적을 끝까지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살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삶의 목표가 있는 노인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활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옛말에도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늙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장수한 노인들은 반드시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전라도 지방에 살던 한 노인은 80이 넘어도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늘 밝고 건강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노인은 100세 가까이까지 총명함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삶의 목적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역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화분을 가꾸거나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우울감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도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한 노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도 죽기 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취미가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는 활동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 역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은 삶의 가치를 크게 느끼게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봉사를 하는 노인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속도를 늦추되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삶은 움직일 때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몸과 마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작은 기대와 계획이 있는 하루는 삶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장수한 노인들은 항상 내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늙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삶의 목적을 유지하는 태도가 건강 장수의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왜 70대에 결정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서서히 완성됩니다. 특히 70대는 인생 후반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가 장수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지혜는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함께 안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끝까지 놓지 않는 태도는 노년의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기다려지고 삶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옛 철학자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 역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평범한 습관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충분히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울 가장 좋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